지난 8월 11일 캐나다 비즈니스맨인 마이클 스페버가 중국 단동법원에서 11년형을 받은 뉴스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인지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 스페버는 미국 괴짜 농구 스타 로드맨의 북한 방문을 기획했고 그와 함께 김정은의 원산호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던 인물입니다. 제트스키도 함께 즐겼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절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 캐나다인이 김정은과 독대할 인물이 되고 끝내는 스파이 죄로 중국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이클의 뉴스에 곁들어지는 한 사진 배경에 등장하는 한글 글귀가 관심을 끕니다. 바로 충복이란 단어입니다. 충복은 남자 하인을 뜻하는 말로 상전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별로 좋은 뉘앙스의 말이 아닌데 마이클은 왜 그 큰 액자를 걸어놓았던 것일까요? 마이클 스페버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캐나다 캘거리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캘거리 청소년으로 자전거와 하키를 즐기고 보이스카우트 활동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슨을 받아 피아노도 잘 칩니다. 그의 부모님은 호기심을 갖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캘거리 대학에 진학했고 국제관계, 특히 동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행 마니아인 마이클은 대학 시절 3개월간의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새로운 나라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어를 익혔고 강원대학에 등록하여 국제관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런던에 본사를 둔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멤버로 활동하며 강연과 문화유람을 주도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서울관광공사에서도 북미와 유럽 마케팅 담당자로 2년간 일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마이클은 라디오쇼를 공동 진행하기도 하고 K-팝 걸그룹인 SES와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그는 서울 부가현동에 한옥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한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캘거리 가족들을 불러 서울을 구경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2001년에 북한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주민들의 교육 교류를 주선하고 해외 북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밴쿠버 비영리 단체의 평양 프로젝트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평양의 한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6개월을 근무하며 북한 사투리를 익혔습니다. 그 즈음 평양에서 미국 망명자 제임스 조셉 드레스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2011년 김정은이 등장하고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김정은이 좋아한 로드맨의 방북 이벤트를 성사시켜 김정은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북한 관광의 빗장을 열어젖힌 선구자로는 꼽힙니다. 마이클은 김정은과 원산별장 앞바다 개인 요트 안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그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유학파인 김정은도 30대 캐나다 교사를 친구로 가까이 하며 미국과의 교류 창구로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클 스페버는 이후 백두문화 교류사를 설립해 연기를 거점으로 북한 관광 및 투자 컨설팅 사업에 나섭니다. 하버드 대학생 40명의 북한 연수와 원산 및 나선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한몫했습니다. 로드맨뿐만 아니라 캐나다 아이스하키팀을 평양으로 부르고 평양 세계 탁구 대회도 기획했습니다. 아리랑 공연, 금강산 관광 재개에 힘썼고 북한 맥주 투어와 북한산 캐비어 홍보에도 앞장섰습니다. 지난 2018년 그는 트위트를 통해 건국절 평양 열병식 행사를 생중계하다시피 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북한통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김정일의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와도 친합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김정은과 마이클 그리고 요리사의 묘한 관계에 대해 기사를 써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8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기 전
자신이 북한에 관한 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스페버는 나이가 46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다만 재산이 400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스페버와 여러 차례 접촉한 한 외국인 지인은 그는 비정치적 성향의 평범한 사람으로 2005년 이후 북한에 여러 차례 들어가면서 권부와 친분을 쌓은 끝에 김정은과 친구가 된 것으로 안다며 그는 상대방에게 욕심이 없고 뒤에서 뭔가를 캐려는 스타일이 아니다. 북한을 오래 다니며 인맥을 구축했지만 그걸 이용해 돈을 벌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는 북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피했습니다. 그의 북한 사투리는 북한 사람조차 전화로 들으면 북한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능숙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 권력자가 부담 없이 그와 친교를 맺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석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말할 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장군님이라는 존칭을 씁니다. 원산별장에서 김정은과 함께 지냈던 사흘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황홀한 시간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서서히 김정은의 친구에서 충복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영국 텔레그라프지는 탈북 언론인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의 책 친애하는 지도자를 인용해 북한 정권은 평양을 찾은 외국인 엘리트들을 협박하기 위해 미인계를 이용하여 임신하도록 한 뒤 아이를 볼모로 협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찾은 외국 정치인, 기자, 사업가, 유명 인사들이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이미 침대에는 알몸의 젊은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임신하는 것이랍니다. 마이클 스페버가 40이 넘도록 아내가 없다는 것이 이 기사와 오버랩되어 불쾌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이클 스페버의 북한 사랑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버려 떨어져 죽는 이야기입니다.